CNBC 부동산 스토리 김호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수익형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현장의 정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실전 고수들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면 돈이 되는 방송, 안 보시면 돈을 버리는 방송, 수익형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오늘의 수익형 부동산 TV 방송을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또 순서에 의해서 오늘 김호마스터의 현장 생방송 수익형 부동산 최고 수익률 부동산 소개 정보 리포팅에 동참해 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송이죠. 미녀 방송인.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기업 투자의 신, 투자코리아의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 신혜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분 역시 아주 샤프하신 꽃미남이세요. 수익형 부동산 최고수 김준철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네 번째 테스팅 방송 제외하면 네 번째 방송인데요. 아직도 생방송 좀 긴장이 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네, 팀장님, 저 마스터님만 그러세요? 아직도. 근데 오늘 지금 새로운 또 전문가 팀장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김호 마스터님이 섭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미녀.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왠지 주변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배려가 굉장히 넘치는. 네, 그렇지 않을까. 오늘 초콜릿 다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제가 드렸네요. 제가 드렸네요. 페라로 뭐 예, 알겠습니다. 페라로 뭐 네. 그거. 네. 어쨌든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좀 보고 계신 분이 좀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고향 내려가시고 그런 어떤 시즌인데 어쨌든 오늘 방송이 제목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의 최고 수익률 물건 소개인데요. 혹시 수익률 20% 이상이 나오는 수익형 투자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보통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또 혹은 VOD로 보시게 될 분들은 수익률 20%가 말이 돼? 안 되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게 있는지 그 전문 분야의 최고수이신 김준철 팀장님을 모신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날카롭게 오늘 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수익률 20%가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상가는 5%만 나와도 성공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오피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한 5% 은행 이자보다 2배만 높아도 그 수익률 성공했다.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기존 금리가 1.5%대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예금을 예치를 하면 2%를 줘요. 네. 20%? 20%?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고요. 그러게요. 네. 시간 지나면서 제가 하나하나 궁금하신 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주 편하게 그러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일반 투자가 분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하나 기존 운영주 즉 건물주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카테고리 이 투자 물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좀 방송 폼에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세 번의 방송은 어느 지역에 이제 국한된 지역적 분양 현장이었다면 오늘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
일부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일반적인 이제 투자 물건인데요. 기본 브리핑은 이제 분양 물건처럼 좀 생략해보고 전체적인 이 물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소개와 그 정보가 반영된 실제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핵심적인 추천 포인트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궁금하신 그 핵심 사항을 신혜선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전문가이신 김준철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일단 먼저 네. 그 우리 김호 마스터님께서 네네. 도대체 20%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동산을 네.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번 저희가 이 시간 전에 네.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저하고 마스터님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VOD 보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지 돈 되는 방송. 보셔야 예, 안 보면은 돈 버리는 방송. 심지어 수익률 20%. 20%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전문가이신 김준철 팀장님을 네. 모시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해볼 겁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상가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일반적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뭐 레지던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제주도라든지 네. 특히 강원도 쪽으로 해서 구분등기 호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께서 점점 접해보고 계시는 생활 숙박시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창고 임대, 참고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을 기본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임대를 주고 무언가를 이제 그 빌려줬을 때, 네네. 렌터를 해줬을 때 나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건 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중에서 과연 20%가 나오는 20%. 입금의 수익률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네. 과연 뭘까?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네. 생소하신 소형 호텔에 대해서 네, 오늘 맞습니다. 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김주철 팀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네. 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이 소형 호텔 네. 시장의 성격, 네. 그리고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소형 호텔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소형 호텔의 성격이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직영 운영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간에 편하고 접근하기 편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왜 접근하기 편하고 운영하기 편하고 수익이 높은지는 네. 이제 신 팀장님이랑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누면서 네. 제가 궁금하신 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네. 5%만 나와도 네.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접근하시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소형 호텔 시장의 기본적인 수익률, 지금 우리가 계속 20%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20%가 나오나요? 기본적인 평균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매매가 기준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15%에서 25% 사이는 아직까지는 나옵니다. 15%에서 20%요? 네. 25%요? 그렇죠. 20%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질문을 하고 항상 그 상담을 할 때 접하는 저도 좀 이렇게 막 머리에서 물음표. 사실은 계산을 해드리면서도 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오늘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네. 오늘도 이게
나오는 수치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직접적인 물건을 가지고 네네. 왜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지, 응? 이걸 어떻게 수익률이 창출되는지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는 네. 위탁 혹은 네. 상가처럼 임대를 주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형 호텔의 이 수익 구조나 운영 체계를 사실 모른다면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네.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이 소형 호텔 시장의 운영 방식이나 네. 매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소형 호텔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익형 부동산처럼 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 시장이 활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4억에 월세 1,400이다. 보증금 5억에 월세 뭐 2,000이다. 네네. 호텔 매매 시장,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요식업이라든지 판매가 대비 우리가 1층 상가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설명을 들으신다 그러면은 저 보증금을 내고 저 월세를 내고 과연 들어올 임차인이 있을 것인가라고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 호텔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몰랐지. 매매 시장에서도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적정 매출에 네. 적정 월세로 책정되어서 임대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면 네. 바로 거기 임대 수요도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창출이 되는 거니까 네. 임대를 어떻게 맞출 거냐, 뭐 예. 이 월세, 이 보증금을 감당하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점은 하등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은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쪽에 처음 들어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로서 브리핑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세입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보증금, 어떤 월세에 네. 진행이 되는지 다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장에서 모든 걸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매출 구조라든지 그렇죠, 예. 매출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 보증금의 이 월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임차를 하시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세입자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이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가나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네.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매출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네. 좋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좋을 수도 가장 있겠네요. 큰 장점으로는 거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땐 매매가 얼마의 분양가 얼마의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입주가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이 얼마야, 월세 얼마를 우리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라는 향후 기대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매 진행을 할 때 네. 이렇게 향후 이렇게 될 진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 상에 아예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특약사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융자는 매매가가 이 금액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융자를 받을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맞췄을 때 저희가 임대 보증금은 얼마, 월세는 얼마에 맞출 네. 것인지를 특약사항에 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정한 보증금 월세 임차인을 못 구했다거나, 네. 아니면 이 정도 융자 금액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왔다고 할 때는 그냥 원인 무효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안전장치를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매매를 다 진행한 다음에 그냥 임대를 안 맞춰주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융자를 받기로 했는데 융자가 안 나와가지고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네네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방금 대출에 대한 얘기가 네. 나왔어요. 네. 지금
김호 팀장님하고 김호 마스터님과 네. 저하고 계속 지금 이제 권호상 그 팀장님하고 네. 계속 방송을 3회차 진행을 해오면서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바뀝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얘기로 RTI라는 얘기를 계속 써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대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토지와 건물비인가요? 아니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RTI가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일반 상가나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경우를 매매하고 융자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감정가 대비 아니면 매매가 대비해서 융자를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융자가 나오는 걸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금융사에서 어느 정도 융자를 나올지는 쉽게 말하면 그 감정평가를 받아가서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매가를 합쳐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럴까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은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이라든지 네네. 비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뭉텅뜨려가지고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가 나오는 건데 모텔도 마찬가지고 소형 호텔도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똑같이 받되 네. 대신에 이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참고로 매출이라는 그 변수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들어가서 그 감정을 잡아주기 때문에 네. 다른 수익형 부동산 물건에 비해선 융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거죠. 대출 요소의 그렇죠. 그 매출 부분에 예. 이제 들어가서 평가에 반영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이런 소형 호텔 대출에 대해서는 네. RTI가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다고 거네요.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형 호텔 하나 인수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인터넷이라든지 어딘가를 보면 네. 이 매매가가 네. 사실 다가가기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그게 네. 예.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예. 땅값에 대한 네.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가 뭐 30억, 50억, 뭐 100억 예. 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값만 건물값만 보고 이 금액이 책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게 뭔가 있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게 또 보여지거든요. 네. 이 소형 호텔 이 부동산 매매가를 네.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소형 호텔도 건물이니까 네. 기본 대지 가격이라든지 뭐 건물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형 호텔은 건물 자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가격보다도 사실은 매매 가격의 가장 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건 매출입니다. 매출. 예. 네. 왜냐하면 매출 그 자체가 사실은 수익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투자 비용으로 물건을 매입을 하셨을 때 네.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겠죠. 예. 그건 반대로 한다고 치면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네. 물론 똑같은 매출일 때는 뭐 대지 가격 높고 감정가 높은 물건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매매가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만 이 소형 호텔의 매매 가격을 책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매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남부, 뭐 네. 분당, 용인, 수진 그쪽 같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비싼 거고. 네. 그래서 투자 수익률로 따진다 그러면 서울 물건이 경기 물건에 비해선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임대를 받는 사람들은 네. 평균적으로 월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실질적인 물건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 드릴 텐데 네. 보통 우리가 그 1층 상가 보통 우리가 지나다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 네. 커피숍에 있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1억, 2억이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암만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보증금이 뭐 4억, 5억, 뭐 심한 경우는 10억, 15억 보증금도 있고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1,500, 2,000, 2,500, 3,000 우리 평균적인 보통 선에 봤을 땐 어떻게 저 보증금을 집어넣고 저 월세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까라고 그렇죠. 의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근래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텔 가격이 계속 상승 일로에 지금 그 일로에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사실은 이 소형 호텔은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하시던 분들만 하셨던 분 하겠다고 하고 정보가 이 시장이 뿌려지지 않아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못했는데 네. 2016년도쯤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그 젊은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원룸, 고시원룸 이런 거 붐이러 가지고 뭐 소형 원룸텔이라든지 고시원텔이라든지 이런 상가 건물들을 매입하셨던 사장님들 네네. 막상 매입을 했더니 생각보다 수익률도 안 나와. 그 원룸에서 임대 맞추기도 쉽지 않아. 네. 새벽에 뭐 물이 안 나오네, 뭐가 역류가 내네, 전화 와. 근데 그런 분들이 짜증이 많이 나시는 그분들이 네. 신규 저희 쪽을 시장으로 아,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이 몇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 시장 자체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점점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알면 알수록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런 매매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좋다. 매매 시장은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왔다. 그럼 인정하겠다. 그러면 임대는 솔직히 그 보증금, 그 월세를 감당하고 들어올 임차인들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반대로 이 호텔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임대만 하시는 임차 시장 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업종은 안 하시고 이 숙박업 임대만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좀 탄탄하신 상태에서 네. 또 어떤 신규 손님들이 들어오셨냐면은 우리가 IMF 이후로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퇴직하고 뭐하고 돈 매덕 갖고 있는 걸로 보증금 1억에 바닥 권리금 1억 주고 시설 투자 한 1억 해가지고 한 4, 5억으로 치킨집이니 커피숍이니 해봤습니다. 물론 되면 좋겠죠. 네. 열에 한 집 되겠죠. 나머지는 장사가 영업이 안 돼서 정리를 할 때 내가 더 투자했던 초기 투자금 4, 5억 회수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바닥 권리금 어느 정도 빼지고 들어와야죠.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호텔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최악의 경우 월세를 내고 내가 가져가는 게 적다. 적다 뿐이지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영업이 안 돼서 내가 집어넣은 보증금을 월세로 까일 정도로 내가지고 손해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임차인 분들이 월세는 손해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규로 일반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신규로 또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임대를 놓을 건가, 이 보증금, 이 월세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부동산은요, 네. 어디를 보던 모든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네, 그렇죠. 입지예요. 네. 근데 사실 아무리 이 시장이 좋다고 한들 네. 건축 준공 연도가 오래됐다라던가 네. 그리고 또 어디 저 안쪽에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외진 곳. 산골짜기? 예. 그런 사실 여관이나 네. 여인숙 느낌이 나는 곳에 네. 입지와 토지의 미래 가치만 보고 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익 구조가 좋은 소형 호텔 부동산 시장이라면 네. 사실 매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면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소형 호텔 어떻게 보면은 음지 시장에서는 모텔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건물 외관만 봐서 내가 이거 과연 이게 돈이 될 물건인가 네.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숙박업, 그러니까 소형 호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쉽게 생각할 때 숙박업은 사실은 매출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게 네. 첫 번째 위치, 네.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하신 입지인 거죠. 입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시설입니다. 시설. 네. 네. 그러시면 입지 플러스 시설이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매출이 나오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입지만 보고 낡은 뭐 여관급 여인숙급을 나중에 향후 가치만 보고 매입을 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려면 그래서 대신에 필요한 게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선 매출이 높아야 되는 거고 네. 매출을 내기 위한 가장 필요 조건은 입지와 시설이거든요. 입지와 시설. 예. 그래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당한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익 구조가 좋은 네. 소형 호텔 시장이라면 네. 사실 좋은 땅을 사서 네. 내가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숙박업은 사실은 신규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낡은 거 사서 리모델링 얘기가 말씀드리는 건데 룸 30개짜리 낡은 거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잠깐 공간에 남아서 방 하나 추가하겠다. 네. 그것조차도 불가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봤을 땐 우리 주위에 원체 많은 모텔, 호텔들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저기에 또 관광 호텔, 어떤 호텔이 하나 또 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네. 누구나도 아무데나 쉽게 숙박허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요 근래 2, 3년 사이에 경기권이라든지 서울 외곽권에 관광 호텔급으로 새로 허가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숙박업으로 허가나는 게 아니라 중국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룸수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관광진흥 특례법으로 잠깐 동안 허가를 내줘가지고 신축이 된 물건이고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형 호텔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텔급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허가는 안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을 그렇죠. 얘기를 예, 하신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골조, 뼈대는 네. 그대로 두고 그렇죠. 예. 내부의 배관이라든지 네. 모든 시스템을 새로 다 바꾸는 걸 말합니다. 네. 예, 다 아예 싹.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대만 두고 네. 기본적인 건축 허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예, 아예 모든 시스템과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는 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축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권이라든지 충청권에 이제 뭐 신규 뭐 신도시 개념으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상권이 새로 생긴 위치 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호텔이나 모텔로 간판 달고 있는 90% 이상이 준공 연도가 90년대 중반에서 네. 빨라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신규 허가가 안 나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가를 받은 것들만 리모델링 뭐 7, 8년 정도 한 번씩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신도시 내부에는 사실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있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건물 상층부에 있죠. 네. 아무도 안 가게. 네.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텔을 신규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90년대 후반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졌던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를 본다고 치면 우리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 상업 지역을 가면 모텔 호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용 섹터 안에 단독 필지도 모텔 허가를 내주고 네. 일반 상가 건물 뭐 7층, 8층 뭐 이런 층수에도 숙박업 허가를 내줘가지고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그 당시 신도시를 가면 사방 팔방에 모텔 호텔 간판이 쭉 돼 있는데 네. 그것이 2010년도 이후에 생겨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로 따진다 그러면 별내라든지 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섹터 안에
하나, 두 개 외에는 그 숙박업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그 정도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죠. 참고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최근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1기 신도시가 아닌 2기 그렇죠. 신도시들 네, 네. 같은 경우에 자족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숙박업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대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건물 안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시대요. 네. 그런데 건물 안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기 신도시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접하실 수 있는 동탄, 네. 광교, 뭐 위례, 위례. 미사, 다산 네.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신도시 안 필지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규 허가 받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수고 리모델링이 중요하다. 뭐 이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리모델링이라는 건 즉 매출을 네.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소형 호텔 시장을 이제 내가 정말 새롭게 도전을 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요소를 투자 결정을 할 때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고, 네. 네,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는 투자 요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구정 지나서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사실 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폭탄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보유세하고 보유세 부분 남아 예,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움츠려 계시는 분들도 많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 소형 호텔 시장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해를 좀 편하게. 이 소형 호텔은 이 수익형 부동산 카테고리 안에서도 약간 특이한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특이한 물건입니다. 구조도 특이하고 진행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네. 정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 그 확률이 100%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100%라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돈 없으신 분들 하나도 없겠죠. 대신에 확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소형 호텔이 이 수익형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와 향후 가치 두 가지 가치로 봐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지금 보유 가치는 수익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 이해하겠다. 네. 그럼 향후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럼 향후 가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소형 호텔을 계약을 하신다. 네.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현 건물을 갖고 있는 매도자죠. 현 건물주가 양도세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양도세 부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없다는 얘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아직은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상승 일로에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규제가 융자입니다. 대출 규제죠. 네. 대출 규제로 서민은 목을 쬐고 그래서 이제 집값을 잡는 첫 번째 도구로 하는 건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출을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돈이 움직이고 목돈이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강남 주택은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쾌재를 부르고 자기만의 그 시장도 자기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오히려 쾌재를 부릅니다. 이 소형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형 호텔은 오히려 거기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네.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올라가면 갈수록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에 사람들이 더 투자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으시고 그 돈을 굴릴 때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없는 데인데 이 소형 호텔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하고 약간 다른 이 카테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공격적이셔요. 공격적이라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익을 노리시고
고수익 때문에 뭐랄까 위험을 안고서 고수익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쪽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그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는 그게 어떤 거냐면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살 때,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보통 적정 한 50%에서 한 60% 정도 적정 융자를 안고 매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나도 안 안고 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융자는 최대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쪽 시장이 공격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요거에 되게 뭐랄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니까 네. 뭐 향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서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든지 네. 그거하고는 이렇게 큰 영향은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소형 호텔 시장은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와는 상관이 없게 지금 여전히 좋은 방향이다.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네.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같고, 네. 일단은 대출이 잘 나온다. 네. 저희 첫 번째 마스터님 그 질문이 대출 잘 나오나요? 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건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네. 거고, 은행에서도 이 소형 호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토지, 건물, 그리고 아직까지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RTI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검색을 시작을 하실 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네이버에 소형 호텔을 1위에 등극시킬지 몰라요. 네. 그런데 네. 전국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투자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다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지금 안 해주셨어요. 이 소형 호텔을 볼 때 네.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 이쪽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물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근데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물건, 그리고 시설을 한 지가 그래도 최소 한 2년에서 2년 반은 넘어가지 않는 물건을 매입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쪽을 경험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시장을 경험하시고 이쪽 시장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낡은 물건을 사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이제 시장 쪽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쪽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거기는 일단 나중 문제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좋지만 수익률 플러스 어느 정도 기본 시설이 돼 있는 물건, 그걸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왜 좋냐면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호텔을 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방 20개짜리 원룸을 우리가 원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를 맞추려고 그러면 20명한테 임대를 맞춰야 돼요. 20명한테 임대를 맞추는 거고, 각각의 20명하고 저희가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의 가격이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얼마짜리든 간에 상관없이 건물 자체에 단 한 분한테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라든지 잡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서정에 다 달고 진행하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거 외에는 크게 신경할 수 없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설을 한 지가 어느 정도 오래되지 않은 물건을 매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리모델링 한 지가 한 3년이 안 넘는 물건은 최소 4, 5년간은 돈 들어갈 데가 없고 크게 손볼 데가 없기 때문에 큰 노하우 없이 뭐 임대를 주신다거나 지금 할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마스터님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옛날 아파트가 있고요. 네. 뭐 지어진 지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가 있고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거나 올라와요. 그러면은 가격이 말도 못하는 그 분양가가 네,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새 건물이 좋다. 그런데 지금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는 안정적인 이 소형 호텔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다. 네. 왜? 새 건물이니까. 네. 물론 골조라든지 기본적인 뼈대는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예. 숙박업 예.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 내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건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정말 이런 이제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시장에 그 이제 있는 물건 중에서 네. 있는 물건 중에서 예시를 가지고 한두 개 정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네네. 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안양. 네. 일단은 경기 남부 쪽 안양시 물건 하나 하고요. 네. 이제 경기 서부 인천. 인천. 인천의 그 메인 상권인 주안역. 주안역. 예, 그 근처에 있는 물건 두 개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네네. 예, 보시죠. 잠깐만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은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안 보실 것 같은데, 예. 거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대지 면적은 120평 정도 나옵니다. 네. 120, 그리고 이 물건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소형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텔 밀집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우리가 호텔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텔 밀집 지역이 아니고 6차선 대로변에 있는 그 호텔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지 가격, 돼지 가격. 땅값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물건입니다. 받쳐주는 물건이고 리모델링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물건이고요. 네.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네네. 이런 거는 월세를 받으면 네.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네. 했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지금 월세를 받으면 한 얼마 정도? 제가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통 그러면 아까 계속 뭐 보증금이 얼마네, 월세가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소형 호텔에서 월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 그렇죠.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소형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그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적정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소형 호텔이 한 달 평균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네네. 한 달 평균 매출이 6천만 원.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한 달 평균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 거기에 모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사이즈로 봤을 때 네. 중간 정도급 되는 거죠. 중간. 예, 중간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소형 호텔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의 3분의 1이 2천만 원인 거죠. 네네. 그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호텔 임대 시장에서 요구하시는 적정 월세입니다. 적정 임대가. 적정 임대가고 이 정도 가격 예를 들어서 이 3분의 1에 맞춰준다 그러면 바로 임대는 맞춰질 거고요. 네네.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평균 매출이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평균 매출 6천만 원의 3분의 1이 2천만 원이 적정 월세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적정 월세보다 한 1, 200 싸게 뭐 1,900이나 1,800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임대 계약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나는 그래도 수익을 더 원하겠다. 적정 월세보다 한 1, 200이라도 더 받겠다. 네네. 적정 월세가 2천만 원이지만 한 2,100이나 2,200 받겠다. 그러면 약간 거기 이제 그 임대를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오신 분이 약간 적겠죠. 그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한 4천에서 4,500 정도 사이로 나오는 물건이고 네. 그 다음에 4천에서 4,500 정도 사이로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1월 달에 매출이 4,500인데 2월 달도 똑같고 3월 달도 똑같고 평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비수기하고 성수기는 약간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네. 여기는 최하 매출 4천만 원 그리고 최고 매출 4,500 정도. 그래서 네네. 평균 매출은 한 4,200에서 한 4,300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이고요. 네. 그러면 4,200에서 4,3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적정 월세 3분의 1 하시면 1,400.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적정 월세는 1,4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일단은 매매가 대비 융자가 어느 정도에 들어있냐 가지고, 왜냐면 임차인 분들도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담보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월세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이다. 네. 그러면 보증금은 한 2억에서 3억 미만으로 잡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1,000만 원에서 한 1,500 정도 됐다.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보증금. 그리고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적정 보증금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지금 방금 소개해주신 이 네. 안녕 호텔 같은 경우에 네. 얼마 있으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 말씀드리는 건데, 융자가 한 22억에서 23억까지도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으셔가지고 23억 융자가 나오셨다. 네. 그러면 보증금 4억 들어오니까 27억. 네. 27억이고 매매 가격은 지금 이 건물주 거기 입분 가격이 31억입니다. 네네. 그럼 4억인 거죠. 그럼 4억 가지고 사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쉽죠? 오피스 두 개의 가격 정도? 상당히 쉽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 아니까 30억짜리를 내가 지금 4억에 살 수 있어 이런 그래,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쪽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거고, 네. 그래서 만약 믿지 못하시고 의심이 가신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건물주하고 거기 미팅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다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네네.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혹시 또 예를 들어주실 만한 그럼 이제 또 하나로 이제 경기 남부 물건을 네.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경기 서부 물건. 네, 서부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경기 서부 인천 뭐 잘 아시면 인천은 대표적인 이제 상권은 부평역 상권하고 중안역 네. 상권 두 군데가 있죠. 네네. 그 근처에서 부평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매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그쪽 물건을 일단 두 번째로 하시고, 주안역에 새로 리모델링 한 지 이제 1년이 안 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리모델링 한 지는 1년이 안 됐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본인이 직영 운영하시는 네, 하시는 직영입니다. 부분이고, 매출은 안양권 물건 안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오히려 매출은 더 그러면 매출이 더 높은데 네. 주안역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여기는 대신에 이제 대지가 안양보다는 좀 대지 평수가 작고 네네. 땅 가격이 좀 적고 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요 정도 가격에 좀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고요. 지하에 일종 거기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정도 임대를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락시설 갖고 있는 게 싫다. 내 건물에 위락시설 갖고 있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네. 월세 그냥 나오는데 갖고 가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서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매출 대비로 해가지고 월세는 한 모텔 월세는 한 1,400에서 한 1,500 정도. 네네. 그러니까 총 월세는 한 1,600에서 1,700 정도. 네. 그래서 여기는 매매 가격 27억 잡고요. 네. 대출 금액 한 16억 정도 감안하고, 네. 보증금이 한 4억 3천 정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한 6억 7천 정도. 6억 7천 정도. 예, 6억 7천 정도면 뭐 이자 조금 나가시고 한 1,600에서 1,700 정도 월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끔씩 이제 뭐 오피스텔도 의뢰도 들어오고, 오피스텔 의뢰도 들어오고 상가 건물도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니까 네. 거기 같은 수익률은 솔직히 뭐 10몇 프로 문제가 아니라 네. 뭐 1년 기준으로 5%, 6%만 나와도 땡큐 하는 시장인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예. 못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만났던 고객님도 네. 이해를 못하세요. 이게 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시는 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융자가 안 나오면 내가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떡할 거니? 아니면 잔금 치르고 이
보증금 이 월세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이란 그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매매 계약서 상에 이 금액을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융자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아니야 주한 물건 같은 경우에 융자 16억 안 나왔다. 그럼 계약 파기, 계약금 돌려 받으시는 거고요. 보증금 4억 3천에 뭐 월세 최소 1,600에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못 맞춘다 그러면 그냥 계약 파기, 보증금, 계약금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단서 조항을 또 다 달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일말의 의구심이라든지 의심 같은 건 안 하고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믿기시나요? 여러분들께서 믿으실 수 있나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사실 매번 상담을 하면서 계산기를 놓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서 정말 월세 받는 거, 수익률이 목적이시면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동산 상품보다 네.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정보가 없으셨던 그런 부동산 시장을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제가 될 그래서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높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그럼 그렇게 좋으면 너가 하지 왜 너는 안 해? 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저희 쪽 예를 들어서 소형 호텔 많이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그 호텔 하나쯤은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형이 좋은데 왜 너는 네가 하지 왜 너는 안 하냐? 뭐 이렇게 수익형이 좋은 수익이 좋은데 왜 매매가 안 되고 이렇게 시장에 나왔냐? 네네. 그만큼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처럼 아직까지는 이 소형 호텔이 이 기본적인 수익률을 떠나가지고 이 업종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본격적인 투자자분들만 투자가. 아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시장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네.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질문이에요. 갑자기 계속 생각나시나요? 예. 이거는 한 번쯤 꼭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서 방금 김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중에 알았어요. 네. 한 번 제가 굉장히 대지도 넓고 네. 그리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고 네. 이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이렇게 좋으면 계속 갖고 있지 이거 왜 파냐? 네. 이거 왜 파냐? 네. 어.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아니 이렇게 예. 좋은데 이렇게 수익률 높고 예. 이렇게 땅 가치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그 소형 호텔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 일반 상업지. 상업지역입니다. 예, 가장 높게 평가되는 땅도 상업지역입니다. 네.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왜 파냐? 그거 제가 좋은데 제가 팔겠냐? 바로 맞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바로 맞습니다. 간단하게 네. 이 높은 수익을 이쪽 시장도 있지만 네. 그렇게 거기 수익이 많이 나게 물건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또 시장이 다른 시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장 또 다른. 쉽게 말하면 그런 건축업자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투자 수익을 얻는 거지만 그분들은 낡은 거를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적정 수익을 붙여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발이. 그렇죠. 예. 더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보통은 분양된 분양 물건을 사는 거고 네. 시행사는 그 분양에 따른 개발 이익을 가능하는 그렇죠. 거죠. 이 소형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개인의 투자분들은 이걸 매입을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으시는 거고 네. 그거를 진행한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개발 이익을 네. 받는 거죠. 그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있는 거지 이렇게 좋은 거는 왜 저 사람은 이걸 그거 할까? 요거는 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약속했던 그 방송 시간을 거의 한 2분 정도를 넘겼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수익률 네.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나오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처음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카테고리, 수익형 부동산의 최고 수익률 물건을 소개하는 네. 자리니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의 장을 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그 투자가를 대신해서 아주 그 명쾌한 질문? 오늘 네. 질문 없나요? 네, 없어요. 워낙 설명이 좀 쉬운 네. 그 전문 용어를 네. 배제하고 쉬운 용어로 써주신. 네.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네. 한번 저희가 네.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음,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을 받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김호 마스터님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질문을 했고요. 네.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더 드린 건데 네. 그때 아마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여기 333 법칙이 뭐며 2분의 1 법칙이 뭐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도 참 알아듣기 쉽게 네. 설명을 김 팀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손님들한테 조금 더 쉽고 다가갈 수 있게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추가 화가 다음엔 네. 좀 더 이제 좀 더? 오늘은 기초만 잡아드린 거고 네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대신에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급편. 네, 그렇죠. 다음에는 중급편. 예. 예. 자, 오늘 그 SBS CNBC 부동산 스토리 수익형 TV의 김호 마스터가 진행하는 수익형 부동산 최고 수익률 물건 소개 방송이 해드렸고요. 두 분 패널 여러분의 아주 그 상세하고도 명확하고 명쾌한 질문과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특별성 그리고 물건의 특별성 그리고 매출 구조의 특색 등 각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기에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신 우리 김준철 팀장님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감사하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그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귀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요. 떡국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함께하는 2018년 무술열이 함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